트레인드림, 기차가 꾸는 꿈인지, 기차에서 꾸는 꿈인지, 기차에 대한 꿈인지 의문을 가진 채 보게 된 영화입니다. 국내 제목은 기차의 꿈으로 정해졌지만 한 가지 의미로 단정짓기보다는 원제의 중의적 느낌을 최대한 담아낸 것 같은데요. 저는 제목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먼저 기차의 상징성은 인류의 문명을 표현한다고 느꼈습니다. 기차는 산업화를 상징하는 발명품이죠. 자연을 허물어 인간을 위한 길을 냈지만 철로의 흔적을 남긴 채 빠르게 저물어간 역사가 인간 문명의 휘발성과 소모성을 보여주는 듯 했는데요. 한편으로는 선로를 돌고 도는 기차의 이미지가 순환과 연결의 이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인공을 기차에 비유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를 인생을 기차로 표현한 듯 했는데요. 탄생에서 죽음까지 정해진 선로를 벗어날 수 없는 인생에서 옆자리의 사람들과 스쳐 지나가듯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또한 기차에서 잠들어 잠시 꿈을 꾸듯 운명이라는 선로 밖의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인간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 느껴졌죠. 그래서 기차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을 파헤쳐가며 세운 짧은 문명인 동시에 동물적 숙명을 벗어나고픈 몸부림의 흔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비행기를 탄 로버트가 위아래가 뒤집힌 순간에서야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것 같았던 것은 비로소 선로를 잠시 벗어날 수 있었던 자연의 일부이지만 이를 거부하는 인간, 즉 기차의 꿈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영화는 무려 100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깊게 공감되는 스토리였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우리와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고통을 다루고 있죠. 영화를 다 보고 난 후에는 3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먼저 중국인 노동자는 왜 죽었는가? 그리고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마지막으로 소녀의 정체는 뭔가? 이 의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작 소설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데니스 존슨의 중편 소설 열차의 꿈은 2002년에 잡지에 실린 후 2011년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다음해에는 페이킹, 스완플랜디아와 함께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었죠. 하지만 이사회에 엇갈리는 투표 끝에 수상자가 없는 노프라이즈 사태가 일어났고 분노한 독자들과 서점들에 의해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인 노동자 쾅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요. 영화에서는 푸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좀 더 현실적인 인물로 변경된 듯 합니다. 영화에서는 그가 왜 죽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주인공마저 무슨 상황인지 모른 채 거들게 되죠. 그는 물건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았고 원래는 겁만 주려던 상황이 격화되면서 인부들이 우발적으로 그를 다리 아래로 던지게 됩니다. 이 장면은 개인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갈등과 상처를 축약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1887년 영화의 배경인 아이다호주 근처 오리건주에서는 헬스캐년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인 마적단이 30명 넘는 중국인 금광 노동자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강에 버린 사건이죠. 감독은 이 사건을 참고해서 영화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주인공 로버트는 얼떨결에 이 살인에 동참하죠. 푸셩의 다리 하나를 들게 되고 그가 퍼붓는 저주를 듣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을 족쇄처럼 따라다니고 로버트에게 찾아오는 불행의 원인처럼 묘사되는데요. 이 사건은 로버트의 삶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사에 새겨진 트라우마를 묘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차별과 폭력의 상처를 담고 있죠. 기차 선로 확장이나 벌목처럼 가장 힘들고 거친 노동시장에서 경쟁하던 아일랜드계와 중국계, 흑인 노동자들의 극심한 혐오와 폭력이 많았는데요.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 경쟁과 그 속에서 격화되는 인종 갈등,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익숙한 문제입니다. 로버트는 푸셩에게 저지른 폭력과 가족을 잃은 상처를 떨치지 못하고 평생 고통받으며 살아가죠. 그의 죄책감과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영화의 나레이션을 맡은 사람은 미나리에 나왔던 배우 윌 패튼인데요. 원작의 오디오북을 녹음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목소리 외에는 출연하지 않고 극 중 어떤 인물과의 연결점도 없습니다. 소설의 3인칭 시점 묘사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주인공을 관찰하는 우리들, 제3자의 몰입을 돕죠. 이 익명의 나레이터는 100년 전의 사람과 현재의 우리를 이어주는 일종의 통로가 되어주는데요. 로버트의 동료 안 피플스의 말처럼 이 영화는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무언가를 담아냅니다. 오프닝의 나레이션에서는 예전에는 구세계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다고 하죠. 이때 나오는 장소들은 모두 이후에 주인공이 거쳐가는 곳들입니다. 신비로워 보이는 워커가 박힌 나무도 나중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존재하는지 알게 되죠. 그러나 오프닝이 끝나고 나오는 장면은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는 모습을 나무의 시점으로 보여줍니다. 몇백 년의 기억이 담긴 나무가 전쟁을 위해, 기찻길을 위해 쓰러지고
인류는 미래로 나아가려는 욕심에 과거를 들여다볼 통로를 허물고 있는 거죠. 암피플스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에 몇백 년 된 나무를 베어내면 우리의 영혼도 상처 입는다 말합니다. 한 젊은 벌목꾼은 그의 말을 이해 못하며 마지막 나무를 베어낼 쯤이 되면 처음 베어낸 나무가 이만큼 자라 있을 거라 말하죠. 이런 식의 젊은이와 노인의 대비는 주인공 로버트가 나이 들어가는 동안 여러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데요. 젊은이에서 노인으로 변화하면서 모두가 같은 선로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로버트는 벌목 현장에서 오랜만에 마주친 옛 동료 노인에게 묻습니다. 자신도 젊을 적에 거칠게 일했는지 이제는 여기가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닌지 말이죠. 그러자 노인은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질문이라 말하는데요. 로버트에게 있어 노인은 과거의 인물이고 동시에 자신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문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그 안에 개인들은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들여다보고 삶의 고통을 치유할 신비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에는 로버트에게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영화에서는 완전히 신비롭게 연출되지만 소설에서는 이미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늑대처럼 움직이고 짖는 여자가 있다는 소문이죠. 그 실체를 마주친 로버트는 본능적으로 그녀가 자신의 딸 케이트임을 압니다. 하지만 딸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경계할 뿐인데요. 케이트는 유아기를 부모님 품에서 보냈지만 그새 언어를 잃어버리고 자연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땅을 개척해 철로를 깔고 집을 지으며 문명이 자연을 지배한 듯 보였지만 이성과 지성을 담아내는 언어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을 케이트가 보여주죠. 로버트는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자신의 가정과 행복의 행방에 무언가 답을 찾고만 싶어집니다. 옛 철로를 따라 기차를 타고 도시에 간 그는 서커스 쇼에 들어가 늑대 소년을 보죠. 그저 분장을 하고 연기하는 소년일 뿐인데요. 그는 케이트 때문인지 소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모두 빼앗아간 비극이 이 의미 없는 서커스 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아무도 그의 상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그를 두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이 청춘을 바친 철로는 퇴물이 되고 인간이 우주로 나가며 비행기조차 푼돈의 유흥거리가 되었죠.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위아래가 뒤집힌 순간 로버트는 삶을 깨닫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푸성의 저주도 산불의 비극과 늑대가 된 딸까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일어난 한 조각의 꿈이었다는 진실이죠. 로버트가 꾸는 꿈에서 그는 자신의 첫 기억을 되새깁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기차에 실려 시작된 떠돌이 생활이죠. 그는 외롭게 세상에 와서 외롭게 홀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쓸쓸한 결말을 영화는 비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대통령이나 우주비행사, 무비스타와 다를 것 없이 탄생에서 죽음으로 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해진 선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창밖을 보며 꾸는 한바탕 꿈을 꿨을 뿐이죠. 우리가 타고 내리는 동안 열차는 계속해서 선로를 돕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비싼 좌석에 앉는지, 얼마나 먼 역까지 가는지 중요하게 여기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옆에 앉은 사람과 함께 창밖을 보며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들여다볼 과거로 향하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바로 이 영화처럼 인간을 돌아보는 문학과 철학과 역사를 담아내는 예술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 저는 영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를 잇는 통로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